개띠 여러분, 2026년은 평생 단 한 번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 해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딱 그 사람을 놓치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귀인을 만나지 못한 자해성의 공이라 부르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애써도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모릅니다. 바로 곁에 있어야 할 천생 재물 귀인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개띠 여러분의 돈줄을 열어줄 5가지 귀인띠를 하나하나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누구와 손잡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띠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서윤 원장이 명리학과 만세력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띠의 기본 성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개띠는 성실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런데 많은 개띠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왜 돈이 남지 않죠? 일은 끊이지 않는데 통장에 남는 게 없어요. 이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개띠 재물운의 구조 때문입니다. 명리에서 개띠는 술의 기운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이 기운은 기본적으로 단단하고 책임감이 강한 토, 흑의 성질을 갖습니다. 토의 장점은 무너지지 않는다입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 갑니다. 하지만 토의 단점은 흐름이 느리다입니다. 즉, 개띠는 원래 재물을 확 키우기보다 지키는 쪽에 강합니다. 그래서 26년의 포인트는 내가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보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어떻게 여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대체로 사람을 통해 열립니다. 누가 정보를 주는가? 누가 기회를 소개하는가? 누가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가? 누가 내 결정을 앞당기는가? 26년의 개띠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은 노력보다 사람을 타고 흐른다. 25년을 지나며 많은 개띠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당연하게 여겨진다. 부탁을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 도와줬더니 오히려 말이 돈다. 해명하려 하면 더 꼬인다. 결국 내가 손해봤다는 느낌만 남는다. 이걸 저는 관계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운을 해석할 때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나가는 비용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2025년은 개띠에게 그 비용이 컸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반대로 관계의 질이 달라지면서 돈의 질도 달라지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결국 2026년은 돈이 늘어난다. 이전에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랑이띠를 당신의 사업 파트너나 금전 조언자로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재물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개띠 여러분, 명리학에서 개와 호랑이는 삼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삼합이란 3개의 띠가 만나 하나의 강력한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개띠와 호랑이띠 그리고 말띠가 모이면 불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이 불의 기운은 재물을 녹여 흐르게 하고 막혔던 돈줄을 뚫어주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특히 26년 병오년은 불기운이 하늘과 땅 모두에서 타오르는 해라 호랑이띠와 함께하면 그 기운이 3배, 4배로 증폭됩니다. 호랑이는 나무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흙을 낳습니다. 개띠는 흙의 기운을 타고난 존재라 호랑이띠가 가진 나무 기운이 당신의 재물 창고를 채우는 연료가 되어줍니다. 이걸 명리학에서는 목생화, 화생토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나무가 불을 살리고 불이 흙을 기름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구조인 거죠. 이런 사람을 곁에 두지 않으면 그건 하늘이 준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인이 들어오는 자리는 반드시 밝고 열려 있어야 한다고요. 호랑이띠는 당신에게 재물의 문을 열어주는 귀인입니다. 이 사람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을 도모하면 당신의 재물자리에 막혔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랑이의 기운은 매우 역동적이라 정체된 에너지를 깨뜨리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와 함께 있으면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수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함께 구상하거나 투자 이야기를 나눌 때 호랑이띠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들이 제안하는 방향은 당신에게 이로운 방향일 확률이
명리학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호랑이띠가 소개하는 사람, 제안하는 사업 아이템, 권하는 투자처는 당신의 재성을 직접 자극하는 황금 같은 정보입니다. 이 인연을 소홀히 하면 2026년 내내 흐를 수 있었던 돈의 물줄기가 마르고 맙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면 호랑이띠 상사나 동료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세요. 그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당신에게 승진과 보너스 혹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호랑이띠를 동업자로 삼거나 자문 역할을 부탁하세요. 그들의 판단력과 추진력이 당신의 신중함과 만나면 사업은 안정적으로 커지고 수익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만약 주변에 호랑이띠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모임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인연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풍수에서 귀인을 만나는 방위는 동쪽과 북동쪽입니다. 이 방향에서 들어오는 인연에 마음을 열어두세요. 또한 호랑이 그림이나 을 집이나 사무실 동쪽에 두면 호랑이띠와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기운이 생깁니다. 이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맺어진 삼합 인연은 평생 가는 재물의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호랑이띠와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세요. 그 관계가 이어지는 한 당신의 재물 창고는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토끼띠를 당신의 재물 네트워크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개띠에게 육합 귀인으로 서로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완벽한 재물 동반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길신작용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개띠는 술토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 흙의 기운은 단단하고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서는 재물을 키우기보다는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토끼띠는 묘목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데 이 나무의 기운은 부드럽고 생명력이 넘쳐서 건조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재물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6개의 지지가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개와 토끼의 만남은 술묘육합이라 불리며 서로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6년 병오년은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입니다. 이 해에는 불의 에너지가 전체 운의 흐름을 주도하기 때문에 목생화 구조에서 나무가 불을 돕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토끼띠의 목기운이 당신의 술토와 만나면 마치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씨앗이 바로 재물의 씨앗입니다. 토끼띠가 가져다주는 정보나 기회는 당신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통로가 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토끼는 동쪽 방위를 상징합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모든 시작과 생명력이 움트는 곳입니다. 개띠가 지닌 술토는 서북쪽의 기운과 연결되는데 이 두 방위가 만나면 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재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큰 강물이 지류를 만나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토끼띠와의 인연은 당신의 재물 흐름에 새로운 물줄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토끼띠가 소개하는 사람이나 장소는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재물의 통로를 열어주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명리학에서 육합은 가장 강력한 길신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와 금전 거래나 투자를 함께하면 손해 없이 이익만 챙기게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 띠의 기운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토끼띠가 가져오는 재테크 정보나 부동산 소식은 당신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26년에는 특히 이 작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토끼띠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만나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토끼띠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싶다면 함께 동쪽 방향으로 외출하거나 나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숲을 함께 걷거나 나무로 만든 소품을 주고받는 것도 두 사람의 기운을 더욱 단단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또한 토끼띠와 함께 있을 때는 녹색이나
청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목의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켜 재물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토끼띠가 제안하는 모임이나 사업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재물 통로가 열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토끼띠를 당신의 재물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인맥을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재물의 동반자를 얻는 일입니다. 지금 주변에 토끼띠가 있다면 더욱 가까이 하고 없다면 의식적으로 찾아서 관계를 맺어보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바로 말띠를 금전 관련 조언자로 두는 것입니다. 26년 병오년은 말의 해이자 불의 기운이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는 시기입니다. 개띠 여러분께는 이 해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재물 대폭발의 시기이지만 혼자서는 그 불씨를 제대로 지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띠가 곁에 있으면 그 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재물 에너지로 흘러들어옵니다. 명리학에서 개띠와 말띠는 삼합, 화국이라는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삼합이란 서로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져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관계를 뜻합니다. 개띠는 흙의 기운을 지니고 있고 말띠는 불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면 불이 흙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흙은 그 열기를 품어 풍요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싹 트는 비옥한 밭이 당신의 삶에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풍수에서는 불의 기운을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26년은 말의 해이기에 말띠가 지닌 불의 기운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하고 순수합니다. 이 기운이 개띠와 만나면 마치 잘 마른 장작에 불씨가 닿는 것처럼 순식간에 재물운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말띠가 제안하는 투자 이야기나 사업 아이템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성을 직접 자극하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신호를 천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늘이 보내는 기회를 뜻합니다. 말띠가 입을 열어 당신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재물의 기운이 실려 있습니다. 역술적 관점에서 보면 개띠의 재성은 금과 수의 흐름에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말띠의 불기운은 당신의 흙기운을 뜨겁게 달구어 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화생토 토생금의 흐름이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불이 흙을 단단하게 구워 그 안에서 금맥이 드러나게 하는 구조입니다. 말띠와 함께 재테크 이야기를 나누거나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재물 기운은 점점 단단해지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띠가 직접 경험한 정보나 그들이 추천하는 부동산 매물, 주식 종목은 개띠에게 대박의 씨앗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풍수천리학에서는 방향과 기운의 흐름이 재물의 득과 실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말띠는 남쪽 방향의 기운을 대표하는데 남쪽은 불의 방이자 명예와 재물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개띠가 말띠와 자주 만나거나 함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곧 남쪽의 따뜻한 기운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 기운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신의 주변에는 돈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말띠와 함께 사업을 구상하거나 공동 투자를 진행하면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연속으로 찾아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오행의 흐름이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또한 말띠는 행동력과 추진력이 강한 띠입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일은 대부분 빠르게 진행되고 결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개띠는 신중하고 차분한 성향이 강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말띠가 옆에 있으면 그 고민의 시간이 줄어들고 결단의 순간이 앞당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는 비결입니다. 말띠와 정기적으로 만나 금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재물 기운은 점점 선명해지고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변해갑니다. 여기에 보완 행동을 하나 더하면 말띠와 만날 때는 붉은색 계열의 하나쯤 지니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말띠와의 삼합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수첩이나
펜, 손수건 같은 것도 충분합니다. 또한 말띠와 함께 남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 풍수적으로 재물의 기운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쥐띠와의 관계를 최대한 멀리하는 것입니다. 개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12띠 사이에도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관계가 있고 또 서로의 기운을 깎아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육해라는 관계입니다. 개띠와 쥐띠는 이 육해의 관계에 정확히 해당하는데 이는 물과 흙이 만나 서로를 탁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개띠는 흙의 기운을 품고 있어 본래 재물을 품고 키우는 능력이 뛰어난데 쥐띠는 물의 기운이 강해 그 흙을 질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단단한 땅에 물이 계속 스며들면 결국 무너지고 흘러내리듯 개띠의 재성도 쥐띠를 만나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26년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이때 개띠의 흙은 불을 받아서 단단해지고 그 안에 금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쥐띠가 끼어들면 그 불을 끄는 물의 작용이 일어나 애써 다져진 흙이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재물의 뿌리 자체가 뽑혀버리는 구조입니다. 풍수질 의학에서 보면 집안의 흙과 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 집에는 재물이 머물지 않고 계속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쥐띠와 개띠가 같은 공간에서 금전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함께 꾸리는 것은 마치 집안에 물기를 잘못 내어 돈이 계속 흘러나가게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쌓이지 않고 어디론가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 바로 그 흐름이 육해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깨진 재물의 통로는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하면 평생 동안 그 흔적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육해관계에 있는 띠끼리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서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수백 년 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쥐띠와 금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26년이 오기 전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동업이라면 지분을 정리하고 빌려준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아내고 새로운 투자 제안이 들어와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재물 기운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쥐띠와 새로운 사업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이익이 클 것 같아도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는 당신의 재물 뿌리를 흔드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집안에 막혀있던 탁한 기운을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열고 탁한 공기를 내보내면 신선한 기운이 들어오듯 쥐띠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호랑이띠나 토끼띠 같은 진짜 귀인이 들어올 자리가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쥐띠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돈 이야기만큼은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괜찮지만 투자 제안이나 보증, 대출이나 공동 명의 같은 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양띠를 재물 멘토로 삼는 것입니다. 양띠를 가까이 두고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만으로도 개띠의 재물 기운은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양띠는 개띠와 함께 삼합의 귀한 인연으로 묶여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궁합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재물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개띠는 흙의 기운이 강하고 단단한 성질이지만 때로는 너무 굳어서 재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겉으로만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띠 역시 흙의 기운을 품고 있대 부드럽고 촉촉한 성질이라 개띠의 단단함을 적셔주고 재물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밭으로 만들어줍니다.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해입니다. 이 강한 화의 기운은 흙을 더욱 단단하게 굳게 만들 수 있어 자칫하면 개띠의 재물운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띠의 부드러운 토기운이 이
화의 기운을 받아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에너지로 바꿔주면 개띠의 재물은 마치 씨앗이 싹을 틀듯 자연스럽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양띠와 자주 만나 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귀인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흙이 모이는 곳에 물이 고이고 물이 고이는 곳에 재물이 쌓인다고요. 양띠는 개띠에게 재물을 모으는 창고와도 같습니다. 양띠와 함께 있으면 개띠에 흩어지기 쉬운 돈이 한 곳에 단단히 묶여 밖으로 새지 않고 안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처럼 시간을 두고 키워야 하는 재물은 양띠 조언을 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낳습니다. 양띠는 본래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이라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하면서도 꾸준히 불어나는 재테크를 선호합니다. 개띠가 이런 양띠의 방식을 함께 따라가면 큰 돈을 한 번에 벌기보다는 평생 돈이 끊이지 않는 든든한 재물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띠와 정기적으로 만나 차 한잔 나누며 요즘 재물운이 어떤지,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개띠의 재성이 계속 활성화됩니다. 명리학에서는 귀인과의 교류가 단순히 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오행을 채워주며 부족한 기운을 보완하는 살아있는 에너지 교환이라고 봅니다. 양띠가 전하는 한마디, 그들이 건네는 정보 하나가 개띠에게는 황금 열쇠가 되어 닫혀있던 재물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띠를 멘토로 삼았다면 그들과의 만남을 정기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근황과 계획을 나누며 서로의 기운을 교류하세요. 이때 노란색이나 갈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흙의 기운이 더욱 강해져 재물운이 배가 됩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하고 안온한 곳이 좋으며 창가 자리나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면 불의 기운이 흙을 따뜻하게 데워 재물의 씨앗이 더 빨리 싹트게 됩니다. 양띠와의 인연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오랜 시간 쌓아가는 신뢰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들이 추천하는 재테크 정보나 부동산 매물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보고 실행 가능하다면 주저없이 따라가 보세요. 양띠는 개띠의 재물을 지켜주는 파수꾼이자 불려주는 농부와도 같아서 그들의 손길이 닿은 곳에는 반드시 풍요가 깃들게 됩니다. 개띠 여러분, 26년은 돈의 크기보다 돈줄이 열리는 방식이 바뀌는 해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5가지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호랑이띠는 당신의 재물 통로를 여는 사람입니다. 삼합의 강력한 불기운이 막혔던 돈줄을 뚫어줍니다. 둘째, 토끼띠는 육합으로 당신의 건조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 재물이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말띠는 26년 병오년의 주인공으로 불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해에 당신의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넷째, 쥐띠와는 반드시 금전 관계를 분리하십시오. 육해의 작용으로 재물의 뿌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양띠는 당신의 재물 멘토로 안전하고 꾸준한 재물 흐름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26년 개띠는 혼자 힘으로 버티는 해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돈이 흐르는 해입니다. 명리학과 만세력을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은 노력보다 사람을 타고 흐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몇 년생 개띠이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서윤 원장이었습니다. 26년 개띠 여러분 모두 재물의 물고가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